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가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의 SNS 지지 모임에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지방선거 막바지에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총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북 지역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4.41%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보다 3.4%포인트 낮았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복통을 호소하던 50대 낚시객을 연안 구조정을 이용해 격포항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위도파출소 현장 실습생의 응급조치로 위험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의 SNS 지지 모임에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권 후보 측은 A씨가 30일 특정 군수 후보의 SNS 지지 모임에 전주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언론사들의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한 곳에서는 2.5%, 다른 한 곳에서는 1.7% 이기고 있다고 한다는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지방선거 막바지에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총력 단속에 나섭니다. 전북선관위는 SNS를 활용한 선거법 위반과 금품, 음식물 제공,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기관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자수한 사람의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하거나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북 지역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4.41%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지역 유권자 153만 2,133명 중 37만 4,020명이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7.81%보다 3.4%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시장 도시의원 후보들이 남원 지역 정치개혁을 위한 합동 지지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 후보를 비롯한 남원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6일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은 지난 28일 남원시 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장 도시의원 후보들은 쇄신의 정신으로 새로운 남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보들은 또 무소속 후보보다는 힘 있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다시 한번 시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원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공정성 그리고 개혁 정신, 혁신 정신만큼은 끊임없이 추구를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학수 정의시장 후보 캠프가 지난 28일 한 인터넷 매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지난 26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인용 보도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응답률 10%대 조사에서 501명을 조사하는데 불과 3시간 반이 걸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여론 조작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체 측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소속 김민영 정의시장 후보가 지역 곳곳을 도며 막바지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수성동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 김 후보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자신의 진심과 정업의 비전을 알리는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발로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김종회 김제시장 후보는 65살 이상 어르신은 버스비 무료, 20살 미만은 100원 버스 탑승 제도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김제 지역은 65살 이상 노인과 20살 미만 인구수가 3만 5천여 명으로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라며 현재 부안에서 시행 중인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가 봄가뭄이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당선될 경우 즉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 후보는 재선에 성공할 경우 관전 개발과 양수장 설치, 저수지 준설 등을 가뭄 취약 지역부터 조치하겠다며 예비비를 즉각 투입하는 등 항구적 가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 앞에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시간 맞춰 수거하는데요. 수거된 재활용품은 자원 회수 시설, 그러니까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자원으로 재탄생할 재활용품이 가려지게 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활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기자가 간다에서 예천군 생활자원 회수센터의 오후를 담았습니다. 홍하연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곳은 예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이곳은 예천군민이 내놓은 재활용품이 모두 처리되는 곳입니다. 하루 3.5톤이 처리되는데 재활용품 부피가 크기 때문에 5톤 트럭 5대가 이렇게 나와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외 선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수거 차량이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이곳에서 하나하나 분류 작업을 진행하죠. 정말 별 희한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말 이것도 재활용품이라고 생각하고 내놓으신 걸까요? 이렇게 일일이 병과 캔, 알루미늄을 수작업으로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면 저기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기계로 다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선별한 재활용품들을 부으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가서 종류별로 분리가 됩니다. 화력 선별기로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수작업으로 무조건 골라서 투입 후에 놓아야 됩니다. 네, 이곳에서는 알루미늄을 따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페트병이 있는 곳에 그대로 가서 알루미늄이 섞이게 되면 녹는 점이 달라서 기계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 속에서 알루미늄 캔들을 따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야 합니다. 스티로폼도 재활용이 이뤄지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스티로폼 상자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순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물질이 너무 많이 붙어서 저희들이 칼로 빗겨도 안 되고 아무도 해도 작업이 안 됩니다. 고생고생하며 분류했는데 재활용률은 5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죠. 분리 배출하시는 과정에서 세척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해서 재활용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일까 아닐까 애매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럴 때는 환경부가 내놓은 휴대폰 어플 내 손 안에 분리 배출을 이용하면 재활용품인지 아닌지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이는 재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팅된 잡지나 카드 영수증으로 쓰이는 강연을지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쪽 면이 코팅된 이 종이컵은 어떨까요? 재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재활용품, 다른 종이와 분리 배출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적혀 있죠. 네, 다음은 요즘 입지가 줄어든 CD입니다. CD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었습니다만 전자기록이 가능하도록 염료로 코팅했기 때문에 따로 플라스틱만 분리 배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못과 나사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고철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됩니다. 자력 선별 과정을 거쳐서 다시 골라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리 배출을 한다면 선별 작업 과정을 생각해서 좀 더 안전하게 배출하면 좋겠죠? 1995년부터 시작한 쓰레기 분리 배출. 하면 할수록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수고로움을 견디면 쓰레기는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 조금 더 부지런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기자가 간다, 홍아영입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복통을 호소하던 50대 낚시객을 연안 구조정을 이용해 격포항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해경은 저혈압과 의식 저하, 복통을 호소하던 56살 A씨를 응급조치한 뒤 119에 인계했습니다. 해경은 현재 위도파출소에서 현장 실습 중인 이정균 교육수행의 응급조치로 위험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택배와 배달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와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윤 의원이 발의한 모두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일대에서 흉기를 갖고 있던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5시쯤 덕진구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살인죄로 교도소에 갔고 얼마 전 출소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LG엘로비전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특집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과 의원은 누가 될지 시시각각 개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녁 8시부터 채널 25번 지역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제8회 지방선거 개표 방송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